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속의 시그니처 17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7장에서는 지적 설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반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문제된 결과, 즉 생명체가 가진 DNA 정보에 대한 원인을 역사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추론 방법을 따라서 추론해 보면 지성적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지성적 존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종류의 반론이 있습니다. 17장에서 마이어 박사는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러한 반론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설계에 대해 어떤 반론들이 있고 그러한 반론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반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어, 많은 사람들은 과학에서 지성적 존재를 원용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과학은 그런 지성적 존재를 원용해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주장은 과연 과학적인 주장일까요? 과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물질적인 또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어떤 현상 또는 어떤 결과를 설명해야만이 그것이 과학적인 설명이 되는 걸까요?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과학을 자연현상을 오직 물질적인 과정 또는 자연적인 과정으로서만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물론 지성적 존재를 원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그런 그 설명이 되겠죠. 그렇지만 과연 과학이 자연현상을 오직 물질적인 원인만을 써서 또는 자연적인 원인만을 써서 설명하는 것이 과학인가요?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cience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지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학을 한다라는 것은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물질적인 설명 또는 자연적인 설명만을 과학적 설명으로 생각하는 조류가 과학자들 중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18세기, 19세기 과학에 큰 영향을 미친 유물론과 자연주의 철학 사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적 사상이고요. 자연주의 역시 유일한 실제는 자연이다라고 주장하는 철학 사상인데요. 18세기, 19세기 이 유물론 또는 자연주의가 과학과 결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적 설명 또는 자연적 설명만을 과학적 설명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의 원래 의미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만약 유물론적 설명만을 유일한 과학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뉴턴의 광학에 나오는 이런 지적 설계에 대한 추론도 비과학적인 추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적 설명만을 과학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기원과 관련하여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기껏해야 진실과는 거리가 먼 최선의 유물론적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기원과 관련하여 최선의 유물론적 설명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있게 한 진정한 원인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반론은 이런 건데요. 비록 지금은 자연적 과정이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하지만 미래에 혹시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도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가 생성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섣불리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반론인데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반론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마치 우리가 화산재를 봤을 때
지금은 이게 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에 혹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화산재가 생성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로부터 과거의 화산 폭발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확립해 놓은 과학적인 그런 원리와 법칙들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그 사실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법칙들과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에 혹시 그거에 어긋나는 결과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그 법칙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심각한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학은 끝이 열려있는 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100% 단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한결같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론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최초 생명 이전에 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성을 원형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즉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고고학적인 유물을 출토해서 고대 문명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은 당시에 인간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만 최초 생명 이전에 어떤 지성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성을 원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주장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의 일단의 과학자들은 그 외계 지성을 탐사하는 일을 하는데요. 세티라고 해서요. 그 외계 지성을 탐사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세티라는 것은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러한 시그널들이 어떤 특정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외계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외계로부터 들어오는 시그널들 중에서 그런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탐지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계 지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이런 그 지적 설계에 대한 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 외계 지성을 탐사하는 그러한 과학자들도 설령 그러한 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시그널을 탐지했다고 하더라도 지성의 존재를 원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거는 말이 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성이 있는지 없는지, 외계 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 외계로부터 들어오는 시그널을 분석을 해서 혹시 그런 시그널들이 정보가 풍부한 그런 그 시그널들이 들어온다면 그걸로부터 외계 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생명 이전에 어떤 지성적 존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정보로부터 그 지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지적 설계에 대한 타당한 반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적 설계 논증이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이런 비판자들은 지적 설계 논증이 자연적 과정은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자연적인 원인, 즉 지성적 존재를 원형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지적 설계 논증이 단지 자연적 과정이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에만 근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다면 잘 이해하시겠지만 지적 설계 논증은 자연적 과정이 특정화된 정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연적 과정에 비해서 정신을 가진 지성적 존재는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한결같은 경험적 지식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설계 논증은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 근거한 논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 역시 지적설계론을 잘못 이해 안 돼서 기인한 타당성이 없는 반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제기해서 유명해진 지적설계에 대한 반론인데요. 도킨스는 만약 생명체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면 그 설계자는 누가 설계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지적 설계 논증은 설계자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불러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킨스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문제된 결과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 주어졌더라도 그 문제된 결과의 원인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면 그 설명은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간단히 도킨스의 주장을 반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보시면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 글들은 어떤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책의 글이 어떤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그 설명을 무효화시키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이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과 그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질문일 뿐이지 비록 여러분이 그 저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책의 글을 보면 이것이 어떤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생명체를 설계한 지성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체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특정화된 그 엄청난 정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지성적 존재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 무엇이 존재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대조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유물론은 처음에 존재했던 것이 물질이었다는 관점이고 반면에 유심론은 처음에 존재했던 것이 정신이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도킨스와 같은 많은 진화론자들이 유물론을 지지하는 반면 지적 설계론은 유심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